이번 시간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화학 반응식은 반응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몰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내용 파악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 봅시다.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관계를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중학교 때부터 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지만, 우리가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정도는 한번 다시 하고 갈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화학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물 만드는 반응. 근데 물이 아니라 이제 수증기, 기체 상태 만드는 반응으로 설명을 할게요. 수소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썼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이렇게 썼는데,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랑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은 완성은 했는데, 아직 2단계에서는 뭘 맞추지 않은 거예요?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하고 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 종류를 반응하는 물질하고 생성하는 물질의 원자 종류하고 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뭘 붙인다? 개수. 이 개수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개수 맞추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우리가 수증기를 만드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시켰냐면 H가 두 개라서 맞기는 한데 산소는 두 개인데 앞에는 뒤에 있는 생성물에는 산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두 배를 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얼마 썼어? 2를 쓴 거야. 뒤에다가 2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화학 반응식에 있는 화학식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수증기에 해당하는 화학 기호가 되겠고, 얘는 수소하고 산소에 대한, 분자의 화학식이 됩니다. 그럼 화학식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EH2O로 여기가 산소가 몇 개가 되는 거를 맞춰준 거야? 두 개가 된 걸 이렇게 맞춰준 거지, 그지? 그래서 개수를 산소만 먼저 맞춘 거네. 수소는 지금 못 맞춘 거지. 그래서 산소가 두 개, 여기도 두 개. 보이죠? 그래서 두 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수를 맞추는 거야. 수소 몇 개야? 네 개죠? 그래서 앞에다가 얼마 썼어? 2를 써가지고 전체 개수를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어렵지 않다. 사실은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거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요렇게 안 맞추고 나중에는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H2랑 O2랑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잖아요.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에 봐봐요. 수소는 이미 두 개로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만 몇 개 맞추면 돼요. 여기 한 개를 맞추면 되죠?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대신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정수비로 맞추거든요. 간단한 정수. 그래서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몇 배를 해주면 돼, 양쪽에? n배 해주면 되지, 뭐, 2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H2 플러스 O2, EH2O.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같죠, 그죠?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가지고 원자 개수를 먼저 맞춰요. 분수가 됐든 뭘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쭉 나올 텐데 그 반응식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익숙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계속 맞추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서 많이 헤매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탄화수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탄화수소의 연소 과정을 볼 건데 탄화수소는 우리가 C랑 H를 포함하는 C랑 H만 있는 요런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유 정제할 때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일 결합인 애들이 있고 이중 결합인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삼중 결합인 애들이 있는데 탄소수가 4개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여러분 분자 구조나 화학식 정도는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일 결합만 있을 때는 내가 요거 수업 시간에 아마 해준 걸로 알아요. CnH, En 플러스 2의 화학식을 갖고요. 이중결합이 한 개만 있으면 CnH, En, 삼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CnH, En 마이너스 2의 화학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단일 결합만 있을 때 요걸 메테인이라고 하고요. 굳이 써줄게. 메테인.
그 다음에 C2H, 빨간색 말고 까만색. C2H6가 에테인, 그 다음에 C3H8, 프로페인, C4H10, 뷰테인. 요 정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네들이 탄소가 다 단일 결합으로 돼 있는 거야. 만약에 뷰테인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돼서 모두 다 단일 결합이고 주변에 수소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 단일 결합으로 형성이 된 건데 중간에 이중 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화학식이 바뀌어요. 메테인은 지금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탄소 주변에 공유 결합이 모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네 개 있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할 수 있는 다른 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에테인 같은 경우는 C2H2, H4 두 개만 빼야 돼. H4. 그 다음에 얘는 C2H2.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수소를 빼면 돼요. 얘도 C3H6, C3H4. 그 다음에 얘도 C4H8. 그 다음에 C4H6.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보이죠? 그죠? 두 개씩 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 화학 식량. 분자량을 볼게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얼마? 16이죠? 에테인은 얼마? 24에다 6 하니까 30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36에다 8 더하니까 44. 그 다음에 여기가 48에다 10이니까 58. 이게 얘네들의 원래 분자량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을 만들면 수소가 몇 개씩 빠진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이렇게 되면 수소가 몇 개씩 빠져요? 두 개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씩 분자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면 되지. 그래서 28, 얘가 26, 42, 그 다음에 얘가 40. 보이지? 그 다음에 얘가 56, 54.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이 2씩 줄어드니까 이 정도는 조금 탄화수소를 알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몇몇 애들의 연소 과정을 화학식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미정계수법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계수법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탄화수소를 산소와 연소하는 과정을 좀 쓴 거예요. 근데 얘는 탄화수소는 아니네. C랑 뭐가 있어? H랑 O가 들어있거든. 그럼 요거 말고 우선은 기본적인 애들만 몇 개만 맞춰보자. 우선은 메테인 써볼게. 메테인을 산소랑 반응시키면 반드시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얘들아 예외가 없어. 항상 나오는 거야. 탄화수소를 연소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애들이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말고 또 뭐 할까요? C2H6 플러스 O2 얘 반응을 해도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맞추는 거는 뭐냐면 항상 C랑 H 개수부터 먼저 맞추고요. 산소는 나중에 볼 거예요. 봐봐요. 진짜 맞추나 못 맞추나. 자, C가 몇 개예요? 하나죠. 얘는 C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이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맞출 거냐? 수소 맞출 거예요. 수소 보이죠? 이게 네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2, 여섯 개 있으니까 앞에다가 3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소 개수 맞췄어요. 보이죠? 탄소하고 수소 개수만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맞출 거냐면 산소 개수를 이제 맞출 거예요. 산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산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모두 네 개 있으니까 앞에다 2 쓰면 산소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이번에는 산소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이제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일곱 개면 어떻게 맞춰요? 맞추기 힘든데. 일곱 개가 되면 얘네들 어떻게 맞추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분의 7.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C2H6였을 때.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화학식이 안 맞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분수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정수로 바꿔주려면 양옆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2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C2H6 7O2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얼마야? 4CO2 플러스 6H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개수 만나 봅시다. 얘가 탄소가 4개죠. 4개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맞춰볼까요? 수소 몇 개예요? 12개인가요? 12개 맞네. 그 다음에 산소 맞춰볼게요. 산소 개수 몇 개예요? 6개죠? 8개죠? 14개잖아요. 그럼 7이 14.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탄화수소 말고, 메탄올처럼, 그지? 다른 원소도 들어있는 거, 산소도 들어있고, 이런 거를 맞춰볼게요. 미정계수법 이용한다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미정계수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예전에는 미정계수법도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는데, 지금 동화나 천재교과서만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맞추려면 세월아 내월아 천년 만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풀 거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을 가지고 산소랑 연소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탄올이랑 산소랑 연소를 하면요. 법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은 우선은 볼게요. 여기 메탄올을 연소하는 방법인데 CH3OH 그다음에 O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C랑 H를 연소하면 반드시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와야 돼? 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탄소 개수가 몇 개냐 보면 A, B, C, D 개수를 다 모르잖아.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A, B, C, D로 다 주고 C가 몇 개다? 요렇게 A개와 C개가 누구랑 같다? 탄소 원자수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잡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원자수 잡는 거죠. 수소 원자수는 여기 전체가 4개예요. 4A죠. 그 다음에 여기는 ED랑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 산소가 몇 개 있어? A개 있지? 보이지? 그 다음에 뒤쪽에는 얼마 있어? 반응물에 EB만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가 EC, 그 다음에 D, 이렇게 더해가지고 같다. 라고 놓고 개수 중 하나를 뭐 숫자로 넣은 다음에 요거를 바꿔가지고 얘네들 정수비로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아주 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나중에 안 될 때는 풀기는 한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탄올 같은 경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이거 그냥 1로 쓰세요. 끝. 그 다음에 수소 개수 맞추라고 그랬죠. 수소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여기 앞에다 얼마 쓰면 돼요? 2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제일 나중에 맞추라고 그랬잖아. 여기 산소 2개죠? 얘 2개죠. 모두 몇 개예요? 4개 아니야? 그지? 근데 산소가 4개인데 이미 여기 앞에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 앞에가 얼마 들어가면 돼? 2분의 3 들어가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분수를 정수로 만들려면 양옆에다 얼마 곱하자? 2를 곱하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2 곱하면 얼마 돼?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2, 4. 그래서 2, 3, 2, 4. 밑에 맞아 들어가죠. 보여요? 이렇게 그냥 푸는 게 더 어떻다? 빠르다.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 개수 먼저 맞춰주시고 산소를 나중에 맞추시면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춰서 쓰는데 아까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까지, 고1 때까지는 뭘 신경을 안 썼냐면 상태를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학에서는 뭘 신경 써야 돼? 상태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솔리드 약자 써서 S, 그 다음에 액체는 L, 그 다음에 기체는 G, 그 다음에 수용액은 AQ.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상태를 반드시 표시해야 돼. 기체, 여기가 기체 나왔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상태를 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몰 파트에서 제일 많이 틀려갖고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H2O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H2O가 기체인 수증기가 아니라 리퀴드인 물이 나왔어, 액체가. 그지? 그럼 이렇게 액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체 부피비로 구할 수 있는 값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액체일 때와 기체일 때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겨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보죠. 요 파트가 이제 문제 푸는 걸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우선 볼까요?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반응물하고 생성물 종류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양, N이죠. 분자수,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몇 몰인지 물어보는 거. 기체 부피, 몇 리터인지 물어보는 거죠. 질량, 그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인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가 나올 거야. 아까 화학식에 계수비 있었지. 이 계수비는 몰비 또는 분자수 비와 같다 이러는데,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 생각해봐요. 몇 개인이 물어봤고, 몇 그램이니 물어봤고, 몇 리터니 물어봤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나타내게 됐을 때 뭘로 나눴어요, 각각? 개수였을 때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었고, 그지? NA죠?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었고, 그래서 얘 단위모 개퍼몰로 나누면 결국에는 몰이라는 단위가 나온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식량의 그램 퍼 몰, 몰질량이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몰 부피 22.4 리터 퍼 몰인데 단위를 밑에다 쓸게. 요 리터 퍼 몰로 나타낸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나오게 된 물질의 양이 n인데 결국에는 지금 봐봐. 개수비가 몰비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몰비가 n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분자수의 개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이 분자수의 개수는 기체일 때는 뭐랑도 같을까? 기체일 때는 부피비랑도 같아. 누구일 때는? 기체일 때는. 그래서 개수비는 몰비 또는 분자수비랑 같은데 기체일 때만. 기체만 부피비랑도 계수비가 같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계수비는 몰비며 분자수 몇 개인지 비가 같고, 그 다음에 부피비 몇 리터인지 요 비가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체인 경우 일정 온도 압력에서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체일 때는 뭐가 바뀌면 안 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해야지. 왜? 온도 압력에 따라 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기체 부피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기체 부피비랑 같다. 위에 써놓은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몰 질량은 물질에 따라 다르다. 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1몰의 질량이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1몰의 질량. 이걸 몰질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물질에 따라 달라서 몰비와 질량비는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죠.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얘네들 화학식 쓰게 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몰비가 질량비랑 같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분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 분자량이 다 같아 달라. 이 분자량이. 이 화학식량이 몰질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다 값이 다르니까 얘네들 비율이 계속 같은 화학식이 아니므로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몰비의 각각의 몰 질량을 곱하면 물질의 질량비를 구한다. 별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비의 각각의 몰 질량은 몰비? 그러면 몇 몰이냐는 거잖아. 여기다가 몰 질량을 곱하면 이거 화학식량이네. 그러면 무슨 비를 알 수 있다? 물질의 질량비. 그래서 몰비의 몰 질량을 곱하면 물질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수비는 몰비며 분자수 비며 그 다음에 부피 B가 되겠고, 하지만 질량 B는 될 수 없다. 질량은 다르다. 질량 B는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으로 실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메테인 아니라 암모니아의 화학 합성 반응식에서 요 식을 나타내 봤는데,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질소 한 분자랑 수소 세 분자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얘가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소 하나에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는 요런 분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 전체 반응식을 쓴 거예요. 개수 맞춰보자고 한다면 내가 앞에 질소가 두 개니까 2라고 개수 썼죠? 그 다음에 내가 수소가 암모니아가 6개가 되니까 앞에다 3 써서 전체 1대 3대 2의 개수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물질의 종류 알 수 있는데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엔 질소하고 수소가 필요하구나. 자,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다? 물질의 양, 몇 몰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자, 내가 질소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가 만드는 반응이 계수비랑 어때요?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1대 3대 2랑 여기 있는 몰비. 얘도 1대 3대 2로 서로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물질의 양이 결국에는 무슨 비? 물질의 양의 비가 무슨 비다? 개수 비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수 비. 그럼 분자수 B는 결국에는 얘도 무슨 B랑 같다? 개수 B와 같은데, 자, 수소 지금 3몰, 그 다음에 질소는 1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질소의 개수가 얼마야? 1Na. 간단하게 쓸게. 이거 6.02 곱하기 23승 개퍼몰이 결국 아보가드로 개수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1NA만큼 있는 거지. 얘는 3NA만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2NA만큼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그지? 얘네들 B를 구하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1. 그래서 분자수의 B도 아까 있던 몰 B랑 서로 어떻다? 같다. 확인이 되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기체 부피 봅시다. 그럼 기체 부피비 모두 다 기체인 상태잖아. 기체.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무슨 비다? 계수비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0도씨 일기압이라고 그랬을 때 요게 무슨 부피예요? 몰 부피라고 하죠. 몰 부피는 무슨 특정한 기호가 없어. 그래서 몰 부피는 1 몰 부피, 3 몰 부피, 2 몰 부피. 그래서 결국에는 그지? 부피 비도 누구랑 같다? 계수비랑 같다. 요걸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결론만 얘기했을 때 질량비는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계수비는 질량비랑은 다른데 내가 1몰의 분자량부터 쓸게. 얘 28이죠? 얘는 2죠? 이제 3몰 있죠? 얘는 17이죠? 근데 얘가 2몰 있죠? 그럼 얘네들 비가 몇 대 몇이냐? 28대 6대 34니까 약분해 볼게요. 여기 14, 1, 이건 약분 안 되지. 여기 2를 이렇게 잘라보자. 그러면 몇 대 몇 대면? 14대 3대 17. 이게 질량비예요. 그럼 앞에 있던, 그지? 몰비랑 같다 다르다, 개수비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추가로. 자, 뭐냐면, 반응하기 전에 물질의 총 질량이 얼마예요? 17이죠? 반응 후에 물질의 총 질량도 17이죠? 반응하기 전과 후가 질량이 같다. 이거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 1몰을 만들 때 질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해요? 14대 3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는 거.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가 다 반응을 할 때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가 얼마다? 무슨 비? 부피비라고 다 적어 놓을게. 부피비. 부피비가 1대 3대 2로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법칙. 이거 무슨 법칙?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한 내용이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요걸 가지고 양쪽 관계 뭘 할 거다? 계산을 할 거라서 그래.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럼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계수비는 몰비랑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질량, 부피 등의 필요한 값을 다 구한다.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식 있죠? 아까 위에 있었던 요거. 요거 복사해 놓을까요? 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우리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무슨 비다? 몰비. 또는 모두 다 기체에 있을 때는 부피비고, 그 다음에 몰질량 나눈다는데, 여러분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N은 M분의 W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몰비에 M 값을 곱하면 무슨 비? 질량 비가 나오지. 이거 무슨 뜻? 몰비에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 비가 나온다고. 이게 그 소리야. 보여? 그 다음에 질량비에다가 몰질량을 나누면 몰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할게요. 수식 백날 얘기해봐야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감이 안 잡히면 의미가 없어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38이네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질량 관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 뭐 부피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예제만 볼게요. 자, 여기 예제 1번, 예제 2번 밑으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보고 밑에 있는 풀이 방법, 아유, 안 봐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하기 좋으라고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써놓은 거고요. 나는 그냥 바로 풀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로 우리가 양적 관계를 본다고 그랬는데 먼저 나트륨이 46g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질량이죠? 나트륨의 질량인데 내가 화학 식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23인 줄 알아요. 그럼 몰 질량이 23g per 몰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나트륨의 몰 질량으로 여기 있는 질량을 나누게 되면 나는 나트륨의 뭐가 나와요? 양이 나옵니다. 그럼 나트륨 양이 몇 몰인 거예요? 2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다 적은 겁니다. 그죠? 무슨 뜻이야? 나트륨의 물질의 양은 나트륨의 화학 식량분의 나트륨의 질량. 요걸 계산을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숫자 앞에서부터 계속 했잖아. 화학 식량이 23이야. 23분의 얼마? 46이니까 2몰 바로 나와야지. 그지? 그리고 얘를 충분한 양의 물과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뭘 구하래요? WH2 수소의 질량이 몇 g인지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몇 g이니? 요걸 물어본 겁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화학 반응식을 모두 써줬어요.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소 반응한대요. 여러분 근데 요거 통합과학에서 다 한 내용이라서 미안하지만 이거 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앞에 계속 그냥 A, B, C, D로 해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은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물하고 산소랑 반응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나트륨하고 뭐하고 반응한 거? 물하고 반응한 건데 이게 수산화 나트륨하고 뭘 내보내요? 수소 기체를 내보내는데 이게 이제 염기성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계수 맞추는 방법은 H2O를 H랑 OH로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H2가 되니까 H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앞에다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OH도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2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랑 OH 개수 먼저 맞췄고요. 나트륨이 두 개가 되니까 앞에다 2 써주시면 전체가 맞아요. 그리고 H2가 기체 상태로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위로 쓰고요. 앙금이 되는 건 화살표 아래로 사용을 합니다. 이 반응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나트륨하고 누구랑 반응도 잘합니까? 산소랑 반응을 잘하는데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Na2O 이렇게 화학식이 얘가 1가고 얘가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네들 계수 맞추려면 산소가 몇 개? 두 개니까 앞에다 2 써주시고 그래서 산소 맞췄죠 지금? 그다음에 나트륨이 4개죠? 2Na2니까 앞에 4 맞춰주시면 전체 개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맞췄는데 내가 나트륨을 몇 몰로 실제로 반응한다 그랬어. 개수는 2야. 근데 실질적으로 몇 몰을 반응시킨다고? 2몰을 반응시킨다고. 개수랑 몰이 지금 같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수소가 얼마가 나와야 돼? 개수가 1이니까 1몰이 나와야 돼. 근데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2 아니에요? 그럼 지금 몇 그램 있는 거야? 2g. 1몰이 있으니까. 분자량이 2인 친구가 1몰이 있으면 몇 g이다? 수소 2g이다.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 별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두 번째 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이 30리터가 있대요. 그렇군. 그런데 굳이 0도씨 1기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1몰이 22.4리터라는 걸 알아요. 그죠? 0도씨 1기압에서.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쓰지 마. 그냥 선생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22.4리터로 나누어서 얘가 몇 몰이냐, 뷰테인이. C4H10이 몇 몰이냐,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고. 그냥 부피로 써. 부피가 결국에는 몰이랑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뷰테인이 몇 리터 있대? C4H10이 30리터가 있대. 그런데 얘를 충분한 양의 산소랑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뭘 물어봤어?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를 물어봤대. 아, VCO2. 그러면 계수가 어떻게 돼? 뷰테인은 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얼마? 8. 4배나 크다, 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기체 부피를 얼마로 줬어? 비를 얘를 30리터로 반응을 했어. 그럼 몇 배야? 15배 아니야, 이렇게? 15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렇게 봐봐. 2하고 8이면 이렇게 해서 15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4배잖아. 그럼 얘도 몇 배 주면 될까? 4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너네 편한 대로 하세요. 어. 그래서 이걸로 해서 4배 줘도 되니까. 그러면 3, 4, 12. 120리터. 이렇게 나왔네. 맞나 볼까? 이산화탄소 120리터. 맞잖아요. 그죠? 별 내용 아니죠? 뭐만 돼 있으면? 개수가 돼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개수를 못 맞추면 답이 없어. 근데 지금 한번 뷰테인 맞춰볼까? 자, 뷰테인은 C4H10인데 내가 탄소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한번 맞춰보자. C4H10에다가 산소랑 반응을 하잖아. 그리고 CO2랑 H2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수 맞춰볼게. 탄소 4개지. 앞에다 샀어. 오른쪽에 8인데요. 좀 이따가 맞추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H 10개다. 그럼 여기 몇 개? 5개지.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맞춰볼게. 자, 산소 얼마야? 8개고, 요거 5개야. 몇 개니? 13개지? 그럼 2분의 13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 거 보여요? 어떻게 해요? 양옆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2 곱해주면 되죠. 그럼 2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가 2, 그죠? 여기는 13 되죠? 여기는 8 되죠? 여기는 10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요거 계산할 때는 여기 양옆에 2 곱하는 걸 알아서 앞쪽에다 여기다 이렇게 2 다 써놔요, 그냥. 이렇게 2. 그럼 5, 20, 4, 2, 8 이렇게 바로 보이게. 요런 것도 요령이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질량과 부피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 11.5g 질량 나오면 우선은 뭘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에탄올의 화학 식량이 얼마? C2 이게 24나? 그러면 H가 6개네 6. 그 다음에 O가 얼마? 16. 사실은 선생님은 다 외워서 압니다. 46이에요. 화학 식량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까 봐 해줬는데 사실은 요 정도 화학식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럼 화학 식량이 46g per 몰, 이게 몰 질량이죠? 그럼 얘가 몇 몰인가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요. 이것도 요령이야. 10의 4배. 보이죠? 1.5의 4배. 보이죠? 아, 이거 몇 몰이구나? 4분의 1몰이구나. 0.25몰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가 훨씬 어떻다? 수월하다. 이거를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연소시키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 부피를 물어보래요. 아, 이게 질문이었어요. 뭐 구하라고요? VCO2. 그렇구나. 그럼 에탄올의 개수 B를 좀 구할 건데, 에탄올은 1이었을 때, 이산화탄소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몰비를 구하자면, 내가 에탄올은 얼마만 썼어요? 4분의 1 몰만 썼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4분의 1만 썼는데, 여러분 이거 방법은 여러 개지? 아까처럼 뭐 1대2 맞춰서 이거 2배 해도 돼요? 그럼 얘도 2배 하면 되니까 얼마? 4분의 2. 2분의 1몰 나오겠다. 보여요? 그러면 2분의 1몰이 나오는데 이때 기체의 뭘 구하라고요? 부피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2분의 1몰인데 내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2.4리터라고 줬네. 뭐. 그럼 여기다가 22.4리터 퍼몰 곱하면 되죠? 11.2리터. 만나봅시다. 11.2리터. 나왔네요.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별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넘겨서 마지막 문제. 예제 봅시다. 0도씨 일기압에서 암모니아가 68g을 얻고 싶대요. 이게 분자량 얼마더라? 17이죠. 그러면 17g per 몰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 나오죠. 그러면 4몰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는 얼마일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 개수비가 얼만데? 1대 2잖아. 암모니아만 필요하고 여기 수소는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암모니아를 몇 몰이 얻고 싶대요. 실제로 몰을 4몰이 얻고 싶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럼 4몰이 얻고 싶으니까 이때 필요한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 수소기체 부피? 그러면 얘도 수소기체도 부피 몇 배? 2배 해주면 되지. 그럼 6몰 필요한 거지. 근데 6몰에 0도씨 일기압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했으니 수소기체의 최소 부피 6몰 필요한 거지. 6몰에 22.4리터 퍼몰 요거 곱해주면 얼마 나와? 134.4리터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최소 부피는 얼마다? 134.4리터다. 금방 나오죠, 뭐. 별 내용 없죠. 그래서 물질의 양 알려면 몰이나 질량이나 뭐 분자량, 화학식량, 뭐 부피, 개수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해야 돼요. 별 내용이 아니라서. 자, 그럼 탐구 자료창 봅시다. 여러분,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애예요. 수능 문제지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은 요걸로 수능을 보진 않지만 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반응인데 탄산칼슘 1g, 2g, 3g을 각각 측정을 했어. 그러면 나는 뭘 확인한 거야? 탄산칼슘의 질량을 확인한 거지. 그래서 WCaCO3 질량을 1g, 2g, 3g 각각 질량 점점점 증가하게 3개를 준비를 해놓고 3개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30ml씩 동일하게 넣어서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측정한 탄산칼슘 질량을 W1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두 번째 측정한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 묽은 염산하고 삼각 플라스크랑 어떻게 한 거야? 같이 집어넣은 전체 질량이죠. 이게 이제 W2가 되겠죠? 음. 그러면 이게 반응 전에 이제 반응물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탄산칼슘 1g을 넣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지금 탄산칼슘의 질량이 W1g.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염산을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었는데 그거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한 거야. 그럼 걔는 질량이 얼마? W2g. 그럼 반응물의 물질의 총 질량의 합은 반응하고 나서 물질의 총 질량의 합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 삼각 플라스크 전체 질량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염화칼슘하고 누구만 들어간다? 물만 들어간다. 이게 W3야. W3는 CaCl2랑 정확하게는 WCaCl2랑 WH2.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 있는 WCO2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거든.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CO2가 날아가는데 같이 수증기도 날아가지 않도록 액체만 발생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탈지면이나 솜, 이렇게 솜을 채워 넣어, 느슨하게. 그래서 느슨하게 채운 솜을 넣게 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만 날아가고 물은 날아가지 않을 수 있어. 됐죠? 근데 이산화탄소 날아간 만큼은 어떻게 될 거야? 질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삼각 플라스크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반응 후 질량이 어떻게 된다? 얘 나간 만큼, 탄산칼슘 나간 만큼 감소할 거야. 됐죠? 그래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 차이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 해당하는데 수증기 날아가지 않도록 실험을 해야 되고 이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어느 거의 주성분이에요? 달걀 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회암의 주성분이죠. 근데 이게 산하고 반응을 하면 녹아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실험으로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한 탄산칼슘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좀 볼 건데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 그러면 반응한 탄산칼슘 질량 아까 W1g이라고 그랬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WCO2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 내가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이 1g, 2g, 3g이었을 때 탄산칼슘의 화학 식량이 얼마였냐면 100이라고 줬어. 어디에? 여기 써 있잖아. 이산화탄소가 얼마? 44라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 CaCO3 양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아니야? 그럼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4. 그럼 반응한 질량이 지금 증가할수록 반응한 양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은 또 파란색으로 쓸게. 아까 내가 얘를 WCO2라고 따로 잡았거든. 이게 어떻게 되니 얘들아?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이 반응 후의 모든 물질의 질량의 합과 서로 같아야 되는데 나 이산화탄소 질량만 알고 싶으니까 이거 넘기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WCO2는 어떻게 돼? W1하고 2를 더한 거에서 W3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고질량이 0.4, 0.9, 1.3.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내가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이산화탄소 양도 어떻게 돼? 같이 늘어났구나. 그럼 여기서 묽은 염산은 어떻겠다?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발생한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냐? 44분의 0.4, 44분의 0.9, 44분의 1.4. 그래서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이 44니까 내가 줄어들은 요 질량만큼을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봐봐. 개수를 보게 되면 탄산칼슘도 개수가 1이고 이산화탄소도 개수가 1이니까 이때 반응한 탄산칼슘하고 이게 개수비지? 개수비가 1대1이니까 탄산칼슘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비율도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 비율도 몇 대 몇으로 같아야 돼? 1대1로 같아야 돼. 그래서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다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지? 왜? 오차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는 거야. 그래서 반응한 탄산칼슘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 몰비가 몇 배다? 몇 대 몇이다? 1대 1인데 이때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의 뭐다? 계수비랑 같다. 그러면 이런 실험 오차가 왜 이렇게 딱 안 떨어지고 약간씩 생기느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뭐가 발생을 해? 열이 발생을 해. 이 열에 의해 묽은 염산 속에 물이 증발을 해서 삼각 플라스크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발생한 이산화탄소 질량이 실제보다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야?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오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차를 줄이려면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솜으로 느슨하게 막아서 이산화탄소는 통과시키지만 수증기는 솜에 응축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산화탄소 질량 계산하는 법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다른 실험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무슨 반응? 염산하고 묽은 염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라고 할 때 염화 마그네슘하고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 기체가 나오는데 이때 유리 주사기 안에 그지? 여기를 다 닫아 놓고 내가 묽은 염산하고 마그네슘 조각을 반응을 시키면 기체가 나와서 수소 기체가 뭘 밀어내는 거야?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구의 부피가 측정이 돼? 수소 기체의 부피가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묽은 염산 5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삼각 플라스크하고 유리 주사기를 연결했습니다.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슘 조각을 0.09g을 넣어서 자, 반응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유리 주사기에 모이는 기체 부피를 측정을 해봤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발생한 수소 기체가 유리 주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로 뭘 알 수 있다? 수소 양을 알 수 있대. 이거 어떻게 하냐면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가 얼마 나왔다 그랬어? 90ml. 근데 봐봐. 내가 실험실에서 실험한 조건에서 1몰의 부피가 24L래. 그러면 이게 무슨 부피야? 몰 부피지.
그지? 근데 발생한 수소기체 부피는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리터인데 얘를 몰 부피를 얼마라고 했으니? 24리터라고 했으니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야? 수소 양이 0.00375몰이야. 그럼 반응한 마그네슘 양은 얼마일까? 아까 마그네슘을 몇 그램 반응했다 그랬어? 0.09g. 근데 화학식량이 얼마라 그랬어? 원자량이 24지. 얘를 24로 나눠주면 누구의 양이 나와? 마그네슘의 양이 나오지 뭐. 근데 마그네슘의 양이 얼마야? 24분의 0.09 하니까 0.00375. 비슷하네. 왜? 마그네슘의 화학 반응식의 개소도 1, 수소도 얼마? 1.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발생한 수소의 몰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요 개수비랑 실제로 반응한 양과 수소의 생성된 양이 비가 몇 대 몇으로 같다? 같은 값이 1대 1, 대략적인 비로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요런 내용이고, 자, 뒤쪽에 있는 거 40페이지부터 해서 쭉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아마 문제 같이 못 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할 거고, 뒤쪽으로 해서 복습도 하면서, 예습도 하면서 풀게요. 수고하셨습니다.